자, 다음으로는 블루콤입니다. 블루콤 역시 아이폰 7의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블루투스 많이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블루투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흥행을 하고 있고 예상과 다르게 잘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 슈피겐코리아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슈피겐코리아 역시도 블루투스 이어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올 때 단자가 없었다, 3.5mm 단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혁신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사실 단자가 없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충전하는 단자에 이어폰을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충전을 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댑터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이 역시도 한 5만 원대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애플이 원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댑터를 판매하기 위한 것이냐, 이것보다가는 앞으로 새로운 혁신을 위한 준비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어폰 잭을 없앴다라는 것은 혁신이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따른 먼저 한 걸음 앞서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블루콤의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ODM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거에 이어폰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톤플러스는 지금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끌어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에 과연 이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디자인이고 제품이냐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문제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단하게 이어폰을 착용할 수 있는 반면 블루콤 같은 경우에는 좀 모양새가 이제 머리 뒤로 가면서 좀 번거로운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블루콤에서 얼마나 이제 더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견조한 실적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는 상당히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황에서 참 갈 것 같은데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구하고 실적이 더 좋아지는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배당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현재 위치나 올해 연말 배당 3%대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도 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려 22%나 급등을 했어요. 정치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또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선도전기를 바라보면서 최근 공급계약 체결이 2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백지 공시가 나오면서 다음날 급등을 했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9월 12일 대린산업하고 120억 규모입니다. 큰 물량은 아닌데요. 매출액 대비 12% 정도 달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줘 왔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전부터 강세를 보여줬었던 상황이었는데 선도전기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철도 그리고 대북 관련으로서 많이 영향을 받아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 전력 공급 송정만 사업 추진 확대의 기대감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이날 또 움직임들을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선도전기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광명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 등에서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테마주를 엮여서 갈 수 있는 흐름이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70조 규모 국가철도망 구축인데 이거 6월 달에 나왔던 소식이었는데 이때 역시도 좀 강세를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묶어서 본다 그러면 실적에 나오고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기업의 전체적인 실적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부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은 아무래도 정치 테마로 또 편입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반 총장이 내년 1월 달에 귀국을 하겠다, 조기 귀국을 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선도전기 역시도 급등세를 나타내줬었다라는 겁니다. 인맥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항상 밝혀왔었고 인도적인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대화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앞으로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전력난에 빠져 있는 북한의 경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테마주로 보신다 그러면 실적도 없고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가는 테마주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 계약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테마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해서 상당히 좋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가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테마의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흘러가더라도 상당히 주의를 하고 접근하신 전략이 좋겠고요. 기업의 가치를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접근의 타이밍 보다가는 테마성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반도체 업종 강세와 함께 사실 8월 들어서는 좀 횡보하고 다소 주가가 주춤을 했다가 다시금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PSK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SK하이닉스가 우선 강했던 만큼 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전체적인 강세를 보여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이제 지금 시장에 받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실적이 좀 뒷받침되었던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릴 때 큰 박스를 그려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앞선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3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을 좀 보고 갈 수 있는 전략들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강한 반등이 나왔다고 하겠지만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크게 이어지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모멘텀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K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해외의 업체들, 여러 업체들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나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 같은 경우 또한 중국 쪽으로도 지금 전체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3D 낸드 부분에 대한 영업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PSK 역시도 3D 낸드 투자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이것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후에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철 대표님께서는 좀 전략 세우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버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신규로 접근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전에 많이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시장의 흐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될 것이고 시장이 지금 상당히 커다란 위기 앞에 뭐 봉착이 되었다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탈이 되는 상황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현물에 매수가 들어오는 만큼 현물에서 매수세는 좀 약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컸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수를 어느 정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해줬지만 외국인들 아직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강하진 않았고 기관들 쪽에서는 이제 좀 변화가 생겨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금융투자는 매도가 나갔지만 다른 주체들을 봤을 때에 소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들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FOMC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수급보다가는 좀 경계하는 흐름들이 나타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작은 종목들에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형주가 크기 때문에 견조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때 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떨어지면 대형주고 중형주고 소형주고 할 것 없이 다 하락할 겁니다. 반등 나올 때는요. 아무래도 좀 매력적인 것들이 먼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좀 더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좀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현재로서는 좀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드는 위치로 올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방은 좀 경직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떨어질 때는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